민주당은 자신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를 덜먹이면서 나치식 의회 독재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정치의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 이후로 자칭 절대 다수당으로 칭하면서 소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입법 장치인 필리버스터마저도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키기까지 하면서 의회 독재를 자행해 왔습니다.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처리, 최근에 검수완박법 강행, 심지어 하반기 원구성까지 의회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 혼자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핑계로 민생경제 위기를 덜먹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민생 파탄이 일어난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권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지난 5년 내내 대화와 타협 없이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밀어붙여서 세입자와 임대인을 편가르고 부동산 시장을 파탄으로 몰아가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산산이 깨뜨렸고 전세가 사라지고 전 국민의 월세살이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증가해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해괴한 논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제 등 노동시장마저도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또 예산마저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강행 통과시키기도 했는데 그 결과 지난 5년간 100조가 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저질, 단기, 알바성 일자리만 양산하는 등 재정은 실패했고 정부의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모두 민주당이 협치 없이 다수 의석만 믿고 폭주해온 나치식 의회 독재 때문입니다. 망가진 산업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태풍의 권역으로 들어온 우리 경제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를 덜먹이면서 나치식 의회 독재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정치의 정상화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